국내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건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달에만 22곳 정도가 또 새롭게 이름을 내걸었는데요. 또 K뱅크, 더본코리아 등 이른바 대어라고 하는 덩치가 큰 기업들도 기업 공개 IPO에 줄줄이 나섭니다. 과연 많이 얼어붙었던 이 공모주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너무 잦은 신규 상장 때문에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보시죠.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특히 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연말 되면은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죠. 특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은 이제 4분기를 그 공모주의 성수기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 작년에도 4분기에 한 40개 종목이 상장해서 다른 뭐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2배 정도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연내 상장을 위해서 막차를 타려는 기업들 수요가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이제 계속 강화를 해왔던 게 늦어져서 4분기에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뱅크가 2년 만에 재도전을 하죠. IPO. 여기는 이제 네네. 코스피에 상장을 한다 하고 오늘부터 또 네네. 수요 예측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K뱅크가 원하는 몸값이 최대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5조 원. 네네.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뭐 이게 성공하겠다 또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몸값이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그 통상 그 동종 업종 내 경쟁 기업을 비교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네. 이 K뱅크랑 경쟁하는 곳이 이제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은행으로는 뭐 KB은행, 신한지주가 있는데, 뭐 이런 데들보다도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이 다소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조금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제4 인터넷 은행 출범도 앞두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신주 매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걸 기반으로 조달을 하는 구주 매출 비중이 높으면 IPO 한 다음에 또 차익 물량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다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이라는 거 이제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상장과 동시에 예. 이제 팔게 되는 것. 맞습니다. 얘기를 예. 하는데 예전에 카카오뱅크의 이른바 이제 주가 거품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게 또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그거는 예. 또 시장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이런 예. 기업 가치 특히 공모할 때 공모가는 네네. 이제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통상 그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경쟁 기업이 있으면은 경쟁 기업의 그 재무 비율이랑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하고요. 또 경쟁 기업이 없으면은 뭐 해외에 있는 유사 기업을 가지고 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PBR 혹은 이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네.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죠. 여기도 코스피 상장 네네. 채비 중이라고 하는데 더본코리아도 역시나 그 기업 가치 너무 좀 부풀리는 것 아니냐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뭐 정확하게 이제 동일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뭐 글로벌 식품 제조 기업 이것만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글로벌 그 식품 제조 기업들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이 더본코리아도 좀 다소 높게 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본코리아도 프랜차이즈업이 아니라 이제 뭔가 글로벌 식품 제조 유통 쪽으로 좀 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 그쪽으로는 시작도 안 한 회사가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식품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정확하게 이 유사한 업종을 하는 데가 또 상장돼 있는 곳을 국내에서는 찾기가 또 어렵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네, 과연 네. IPO 시장은 어떨지, 또 IPO 시장이 좀 살아나면 또 국내 증시는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게 IPO 시장이랑 증시 시장이랑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IPO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저조하면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져서 증시 전반에도 조금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에는 공모주들의 성적이 꽤 신통치 않았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부진했던 주가들도 있고요. 네네. 왜 한때는 최대 지금 이제 제도상으로 첫날 네네. 상장 첫날 400%까지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예. 공모주 뛰어드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어떻게 좀 네네. 올해는 그런 분위기도 좀 아니었고요. 네네. 예. 예, 정부가 이제 공모가 가열을 막는다고 해서 가격 상한가도 좀 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 물량 이런 것들 있다고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400%까지 따따블이 나오기는 예전만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따따블 종목이 나온다는 거는 그게 또 좋은 신호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네. 과열이 형성되었다는 거는 또 공모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제대로 잘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면 상장 초반에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어야 되는 건데 또 대부분 네네. 상장 초반에 또 변동성이 또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장 첫날 파는 게 이게 네네. 정석이다 또 이런 말까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네. 그 공모주 청약하고 당일날 팔면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그게 과거에 좋았던 투자 전략이 미래에도 계속 좋을 것이냐 이렇게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보면 공모주 그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이 마이너스 8.3%고요. 네. 그리고 시초가 대비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42%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공모한 다음에 공모가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IPO 시장에서의 많은 관심도 또 끌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예. 그래서 4분기에 진짜 최근에 조금씩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공모주들이 워낙 많이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대여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요.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사실 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기업들이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가 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해서 공모주 몇 주 받아가지고 상장 첫날 파는 이런 관행들 잠깐 좀 여쭤봤었는데 이게 네네. 시장에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 건전한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 공모주를 당일날 바로 파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기업이 IPO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자금을 초기에 조달을 해서 그 조달한 자금으로 성장을 하는 게 목적인데 네. 그런 목적으로 IPO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주주나 아니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출액이나 수익이 정점일 때 IPO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단기에 이제 고점에서 팔려는 그런 또 우려로도 비칠 수가 있어서요. 네. IPO 시장이 조금 건전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일부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심지어 공모주 펀드마저도 거의 상장 첫날 속된 말로 이제 네,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관의 이런 행동은? 근데 기관이 이제 하나의 주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고요.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사모 운용사처럼 단기 투자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공모주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이 사모 투자자들이 허수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단기 차익 실현하는 패턴들이 좀 관찰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도 알아서 제도 네. 개편을 지금 추진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좀 IPO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우리는 팔지 않을 테니까 공모주를 좀 맞습니다. 많이 예. 배정을 해달라 이런 거죠. 예,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공모주 배정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지금도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요. 더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장 초반에 혼탁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요. 맞습니다. 예, 기관들이 먼저 팔기 시작을 하면 그거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매매 주체가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또 이제 팔 수가 있어서
이 IPO 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장 초반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정보도 또 많지 않은 상황. 또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시거나 해볼까 하는 또 고민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부터 확인하면 좋을지도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당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수익과 성장성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뭐 그 부분들이 이제 PBR이나 PER 이런 걸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급 분석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는 경영진의 뭐 대주주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뭐 이렇게 해서 주주 환원 의지나 아니면 경영진의 기업가 정신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IPO 이 공모주 시장의 건전성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규 상장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좋게 보면 이제 투자금 회수 또 기업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기는 한데 해도 좀 네네. 너무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은?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을 돌파한 게 한 2007년 정도인데요. 네, 그때도 주가 지수가 2000대였는데 지금도 사실 2000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그대로인데 시가총액이 2배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상장 종목 수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실제 보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종목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2006년 말에 한 970개였는데요. 지금은 1,7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 상장 비율 자체가 또 유독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장은 많이 하고 또 상장 폐지도 퇴출도 많이 돼야 되는데 퇴출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상장 종목 수가 여전히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상장한 그렇죠. 예. 기업들이 많아져서 즉 주식 맞습니다. 발행이 많아져서 그게 사실 네네. 우리 투자자들의 돈이 거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려진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냥 예. 더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돈 벌어서 자사주를 네네. 매입해서 소각을 해서 주식 수를 네네. 줄여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IPO와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니 그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거 더 많이 또 느끼고 계시고 네네. 한켠에서 이제 좀 심한 표현으로는 국내 증시 그래서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는 이제 공모주 성과도 썩 좋지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해외 직구를 선호하시는 경향들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경우에도 가격 비교해서 해외에서 직구하는 게 정말 편해졌고 주식도 그냥 해외 직구로 맞습니다. 가버리는 예. 거고요. 그러면 또 국내 증시는 다시 또 저평가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요. 예. 이 고리를 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들의 예. 어떤 산업 생태계는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상장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현실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은 그래도 이제 자본시장에 활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네. 뭐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 공모주 시장은 저는 이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공모주의 그 제도의 조금 부작용 그리고 이게 상장보다는 좀 퇴출이 지금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를 할 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매출액이 정점일 때 상장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도 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나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목적으로 이 IPO 제도가 일부 활용되는 경향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IPO 공모 그러니까 공개 기업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자본을 모집한다라는 건 이 기업의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위해서여야 되는데 기존 맞습니다. 투자자들과 대주주의 엑시트,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목표 달성 이렇게 또 인식이 돼서 우리나라 좀 씁쓸한 면이 있죠. 예. 이게 또 그 기업 공개가 너무 잘 돼도 IPO 시장에 너무 또 흥행을 할 때도 이쪽으로만 돈이 막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네네. 쪽으로는 또 유동성 측면에서 좀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막 100조 원짜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라든지
이번에 뭐 맞습니다. K뱅크가 됐든 더본코리아 됐든 대어들이 상장을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요? 예.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IPO 규모가 이제 엄청 큰 종목들이 들어오면은 시중 유동 자금이 이제 신규 IPO 자금으로만 쏠려서 네.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를 팔아서 증시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그게 주가가 올라주면 또 좋은데요. 네. 그 종목들이 또 수익률이 안 좋으면 코스피 상승에 오히려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뭐 IPO 시장이 살아난다. 그리고 대여가 막 상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상장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상장 초반에 뭐 변동성이 큰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좀 네. 우상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의 성장을 좀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좀 건전한 자본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